마지막 덕후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전통예술의 고장 정읍.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가락이 발길을 붙잡는데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장구 연주자시군요. 아유, 장구 연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저는 장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덕후는 악기장 서인석 덕후. 이곳은 서인석 덕후가 장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일어나는 공방입니다. 가득 쌓인 나무들은 장구를 만드는 데 쓰는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두드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동나무는 수령이 거짓입니다. 60년 이상. 보통 100년, 500년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동나무의 나이를 아시는 거죠? 중간에서 퍼져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 20년이 돼요. 여기서 크기가 이만큼 크기가. 그러면서 서서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이요. 오동나무를 장구로 만들기 전 원목을 건조하기 위한 덕장. 여기 있는 오동나무들은 3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게 햇볕과 바람, 비를 맞으며 자연 건조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오동나무들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전국에 오동나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불쏘시개로 하는 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니까 오동나무는 안 가져간대요. 부피는 크지만은 불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오동나무가 장구로 이렇게 필요하시다는데 가져가시겠습니다. 오면 아, 저야 좋죠. 해서 이제 다 이게 수거를 해서 온 거예요. 두드려 보기만 해도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보통 요 악기하고 요거 악기 재료로는 제일 좋은 악기예요. 또 이것도 지금 숙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거만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계속. 우와, 다 해서 20년이요? 그럼 이 나무는 대체 언제 장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바람이 다 맞고 눈 오고 비 오고 다 해서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숙성된 나무가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나도 소리를 잃지 않는 장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계로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덕후의 장구는 나무를 수공으로 깎아 만드는 통장구인데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최고의 장구를 만들기 위해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냅니다. 이 악기가 과연 만들어져서 어떤 음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악기가 어느 소위 말해서 연주자한테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효과적인 세상 속의 선율 자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근데 나무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던가요? 나무가 보통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숨을 쉰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성을 쏟아는 만큼 악기도 다시 그걸 보답해줘요. 가죽을 메고 튜닝을 하다 보면 이게 소리를 똥똥똥 쳐서 소리를 내다 보면 이 소리였어. 내보내기가 싫죠.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근데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소리를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걸 원하는 분들이 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죠. 그 정성을 알기에 전국의 유명 연주가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장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대째 전통 방법에 따라 장구를 만들어 온 서인석 덕후. 장구 하나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동나무는 마르면서 건조된 상태에서 이 대패질이 돼야지, 물이 먹은 상태에서 대패질을 하면은 수분기가 없어지면서 약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깎기는 힘들지만은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이 나무가 최고의 단단한 나무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동나무 자체는 순백색이에요. 이 색이 원색이에요. 원색인데 이렇게 변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변한다는 거죠. 장구는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서인석 덕후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나요?
저 역시도 나무처럼 빛이 난다고 제 자신 스스로는 느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악기만큼 나도 성숙해져 있고 소리가 더 청명하게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는 맑아요. 덕후가 평생을 바친 장구의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생명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 장구라는 것이에요. 장단을 치잖아요. 열체가 맞으면은 궁체가 두드려지잖아요. 이게 아니고 또 이거예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 사람의 움직임이 바로 이 장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수공으로 통장고를 만드는 사람은 덕후가 유일한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를 다듬는 손길이 정교합니다. 그런데 나무 겉을 사포가 아니라 칼로 다듬네요. 눌러서 사포질 겸 대패질 겸 되는 이 과정이 최고의 위치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사포질을 했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3, 40의 각도를 맞추잖아요. 맞추면은 이게 아주 사포 이상의 형태가 돼요. 우와, 정말 신기한데요. 이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호기심 많은 덕후 PD,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장고 깎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근데 초보 맞나요? 어허, 밀칼 잡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와우, 우리 PD 재능이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 기울기를 맞춰서 밀칼 대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음 없어요.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못 해요. 여기 와서 전수 지도자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50여 년간 장고를 만들어 온 서인석 덕후가 가장 사랑하는 도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옥낫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밀칼입니다. 밀칼은 그대로 평칼을 해서 겉면 위주로 해서 대패형이지만 옥낫은 후배 판다 안쪽을 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원목이 하나 있다 하면은 거기서 악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곳은 서인석 덕후가 만든 장고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 이곳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깎고 다듬은 장고를 조립하는데요. 길게는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장고 만들기. 그 마지막 과정을 남겨두고 덕후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장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음이 제대로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가 여기서 지금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제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수많은 작업 중 장고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전에 봤던 그런 나무 원목을 채취를 해서 통을 만들고 그러면 또 가죽 선별이 돼야 되겠죠. 가죽 선별을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재봉을 해서 딱 나오는 과정이 딱 70%에서 끝나요. 나머지 30%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30%를 채워내지 못한다면 이전에 했던 10년의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구 자체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희로의 락이 다 표현이 됩니다. 이 매력 때문에 이 장구를 놓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슈퍼맨은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덕후가 되면 되는 거죠. 제 스스로는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손으로 깎고 있는 장구를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서인석 덕후의 신명나는 내일을 덕후버스가 응원합니다.